덥네요. 부채가 좀 필요한데.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안녕하세요, 윤정용의 인생 계산기입니다.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확인했죠. 유동비율은 수중에 있는 현금과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당장 갚아야 될 빚을 감당할 수 있어? 네, 단기 유동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지표고요. 당좌 비율은 좀 더 리얼하게 단기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에서 회사 마음대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재고 자산을 뺀 당좌 자산을 가지고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인 유동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죠. 자, 회사의 단기 유동성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평가할 때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유동 비율이 150%에서 200% 이상, 즉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보다 수중에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1.5배에서 2배가 더 많다는 걸 확인했고, 당좌 비율이 100% 이상, 당좌 자산이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보다 많은 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고 좀 나쁜 재무 상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회사들은 유동 비율이 100%에서 50% 미만인 걸 확인했습니다. 즉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당좌 비율이 100% 미만이다. 회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회사 마음대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1년 내에 갚을 빚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당장 갚을 빚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이 낮은 거를 확인했습니다. 좀 나쁜 상태에 빠진 회사들을 통해서요. 좋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자주 보다 보면 나쁜 회사들은 쉽게 감별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세 번째 지표,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의 재무 안정성, 재무 건전성을 따질 때 자주 쓰는 지표죠. 쉽게 말해서 빚이 얼마나 있니? 를 묻는 겁니다. 자, 갚을 돈인 부채와 내 돈인 자본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공식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을 볼까요? 삼성전자는 34.12%입니다. 갚을 빚이 내 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뭐 전혀 문제 없겠죠. 네, 내 돈이 3배나 더 많은 거니까. 자, 시가총액 순위로 보겠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2위부터 볼게요. SK하이닉스는 35.1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5.76%, 네이버는 89.11%, 셀트리온은 33.94%, LG화학은 95.73%, LG생활건강은 53.26%, 현대차는 154.71%, 삼성물산은 71.98%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소문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좀 볼게요. 자, 현대로템은 362.61%, 두산은 327.74%, 아시아나항공은 1386.69%, 대한항공은 871.45%. 자, 우리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겠죠. 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에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부채 비율이 100% 미만,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00% 미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랑 자본, 남의 돈과 내 돈을 비교했을 때 부채보다 자본이 크면 100% 미만이 되겠죠. 그런데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100% 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유동성 리스크에 빠진 기업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자본보다 거의 3배, 4배, 많게는 아시아나항공은 1386%니까 한 14배 가까이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절친이자 투자의 신이었던 아주 조용한 투자자로 불렸던 월터 슐러스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보다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산 가치와 주식 가격을 비교해서 자산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PBR, 우리가 다음에 한번 PBR을 좀 배워볼 텐데요. PBR을 강조했습니다. PBR 0.8 또는 0.7 이하인 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유동비율 200%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 100% 미만인 안정성 지표를 통해서 투자할 기업을 골라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빚이 많으면 뭐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결국 그 금융 비용이 이익을 갉아먹는 것이 되겠죠. 자, 물론 업종과 산업군마다 이 부채 비율의 평균이 다를 거예요. 그 업종과 산업군마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채 비율 1.8배, 즉 180%까지는 문제 없지 않나, 자본보다 부채가 1.8배 많은 거죠. 네, 이거는 업종과 그 산업군이 속해 있는 평균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부채의 질이 있습니다. 자, 부채의 질이 있다. 예를 들면 부채는 좋은 부채가 있고요. 부채인데 좋은 부채가 있고요. 나쁜 부채가 있고, 그리고 보통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 영화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것처럼 부채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부채를 볼 때 부채의 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부채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 네, LG전자의 부채 비율을 볼게요. LG전자는 173.12%입니다. 부채가 자본보다 1.7배 많은 거예요. 자, 삼성전자 부채 비율은 34.12%였어요.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훨씬 높아요. 자, 부채 비율과 좀 같이 봐야 할 거는 바로 유동부채가 부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채 비율만 단순히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안정성이 더 높죠. 부채 비율이 LG전자가 훨씬 높으니까. 부채에서 유동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유동부채는 뭡니까?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인 거예요. 네, 1년 이내 돌려줘야 될 돈, 의무일 수 있는 거죠. 부채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우리 유동비율 이야기할 때, 또 당좌비율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이다. 부채 비율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부채 총액으로 구하기 때문에, 부채 총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채의 질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부채 비율로 판단하기에는 이 부채의 질을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채 총액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인 유동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부채가 굉장히 적지만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이 90%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유동부채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12%입니다. 100 있다면 그 중에 70%는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빚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매입 채무 같은 단순히 외상으로 결제한 것들을 유동부채에 있을 수도 있고요. LG전자는 61.10%예요. 유동부채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장 갚을 돈이 더 많다는 거죠.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부채 비율은 훨씬 높지만, 거의 5배 정도 높지만, 당장 갚을 빚보다 여유 있게 갚아도 되는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훨씬 높아서 안정성이 낮지만, 부채의 질을 보면, 유동부채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이내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동부채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빚은 얼마냐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보통 부채를 말씀드렸는데, 나쁜 부채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비용을 증가시켜서, 금융비용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줄이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유동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얼마나 될까? 이 이자가 발생하는 이 빚 때문에 금융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15조 정도 됩니다.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를 합쳐보는 건데요. 15조 정도로 유동부채의 23.89%, 거의 24% 정도 되는 겁니다. LG전자는 유동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1.6조 정도로 유동부채의 9.3%, 즉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부채 총액 자체가 규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훨씬 크죠.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는 없지만 부채의 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비율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부채 비율은 낮지만 부채에서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인 유동부채는 더 높고, 뭐 훨씬 높은 건 아니고 10% 정도 높은 거고,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우리는 좀 나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채, 이 비율은 삼성전자가 보니까 좀 더 높은 걸, 한 2배 정도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채 비율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업종과 산업군, 같은 업종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부채 비율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로만 봤을 때는 그 부채의 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채에 좋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좋은 부채의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은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나쁜 부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1년 이내 갚아야 될 빚인 유동부채, 거기서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따져보면서 부채의 질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부채의 질을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따져보면서 재무 건전성을 좀 평가해보고, 부채 중에서 오히려 내면 아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따봉인 부채들이 있어요. 그 부채를 살펴보면서 부채 비율을 한번 자세히 계산해보는 방법,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뭐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고 자본을 비교하면서 안정성을 평가했다면, 다음에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안정성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자, 이렇게 유동비율, 당좌비율, 오늘은 부채의 비율을 봤습니다. 덥네요. 부채가 좀 필요한데.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꾸준한 힘을 줍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